갖고 우리가 자연치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퍼펙트한 이 자연치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와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요한 중에 물을 마시면서 이 절대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구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제가 이제 슈만 공명 에너지라든지 슈만 공명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헤르츠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그 헤르츠에서 뇌가 그것을 그 파동으로 세타파로 바꿔서 그것을 이제 에너지화를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힘이 사실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있는데 오늘은 그 핵심, 가장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 핵심이 암, 당뇨, 심장병, 아토피, 고혈압,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만성 성인병들을, 만성 질환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회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회복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회복들에서는 음식을 바꾸고 물을 바꾸면 회복이 일어나요. 피가 깨끗해져서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암이든 아토피든 고혈압이든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한계가 다다라요. 한계가. 우리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떼내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그렇고 항암 치료를 해도 치료의 한계를 느낄 거예요. 재발되거나 전이됐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영적 감정 치료, 뭐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주도적 어떤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말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우리 몸에 반사되는 파동 에너지의 치료들 혹은 감사의 치료, 안정된 치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치유가 에너지 치료. 그 뭐냐면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어떤 에너지의 원동력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죠? 어떤 주체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실 숨 쉬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밥 먹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생명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에는 에너지가 전달되어야만 해요. 심지어 해달별, 우리가 별도 마찬가지고 빛을 낼 수 있는 조건이 해가 있어야 빛을 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지구의 에너지는 공존하고 또 다른 생명체나 다른 매개체에 반드시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에너지가 증폭됐다 줄어들었다 막 그런다고요. 네,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더 이렇게 에너지가 커질 때가 있고 어떤 곳들은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구 에너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치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치료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민들레를 먹고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쓴바귀를 먹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근본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이 어떤 헤르츠의 파장들이 이제 어떤 식물에 쪼이게 됐을 때 햇빛의 에너지가 그 식물에 전달이 되면 이 식물은 자라게 돼 있다고요. 그죠? 자라는데 식물의 세포벽은 햇빛의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원소라는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소라는 재료를 가지고 씨앗이 발화되고 생명이 이렇게 생명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쭉 자란다고요. 쭉 자라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을 누려 나갑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얘네가 자라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라고 유지하고 죽는 데까지를 보통 수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명. 근데 보통 이제 이 자연 치유의 핵심을 지구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구 자체를 보면요. 우리의 지구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실은 우리가 어싱은
흙을 밟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땅을 밟는 거예요. 물론 좀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흙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도 뭐 이렇게 흙 놓고 흙 자체의 효과보다는 땅 자체의 효과가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뭐 집안에다 흙을 막 이만큼 갖다 놓고 흙 밟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흙의 효과도 있어요. 황토흙의 효과도 있고 진흙의 효과도 있지만 진짜 효과는 땅 에너지입니다. 땅 에너지. 땅에 올라오는 거대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땅에 흘려보내는 내 전자파, 내 몸속에 있는 그 정전기들이 되게 많아요.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마찰을 통해서 심장 내부 자체에 전기가 많이, 정전기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요. 우리는 그거 빼내야 돼요. 그거 안 빼내면 뇌와 수신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지구의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사실 감정이나 의식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지구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지구 에너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열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의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자기장 에너지. 이게 전자기 에너지라고 해요. 전자기. 번개도 치고 천둥 치고 지구로부터 올라오는 자기장 전자기 에너지. 자, 세 번째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태양열 되게 많이 하죠. 여기저기 다니면 고속도로 뚝 같은데 뭐 전체가 그냥 태양광 시설해가지고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온수 물만 만들었는데 물 만드는 거 쉬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붕에다가 검정 호수 안에 물을 넣어놓고 햇빛 위에 밖에 하고 나중에 그 물 틀었으면 뜨거운 물 나와요. 그죠? 그 에너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기,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선풍기를 사용하고 이제 TV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전기를 만든다고요. 태양 에너지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사실은 신기한데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태양열 에너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많이 하죠. 저 전화 1년에 수십 통을 받아요. 고객님 혹시 태양광 지붕에 하시겠어요? 전화 수십 통을 받는데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력 에너지. 중력 에너지. 네. 이 네 가지 이 에너지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지구의 환경과 생명체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지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생명체 간에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 지구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큰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거대한 열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열 에너지의 특징은 매우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 열 에너지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제주도 가면은 그 뭐가 지나가요. 옛날에 지금 말고 뭐가 지나가면서 굴도 만들고 막 그 돌 같은 거 막 용암 그죠? 용암이 있었죠. 용암 엄청 뜨겁죠. 근데 이 지구 내부가 뜨거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 즉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이 원소가 붕괴되면서 열을 만들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터지거나 붕괴가 되면서 막 열이 만들어진다고. 두 번째는 지구가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성경을 보면 뭐 흑암 위에 있고 그렇죠? 그때 막 이게 형성될 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충돌하고 압축 에너지라고 보통 말을 해요. 과학적으로는요. 압축된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열도 지구 에너지와 뭔가 공존할 때 열이 뺏기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해서 이 질량이 보통 우리 저번에 아인슈타인의 그 뭐를 배웠었죠? 특수 상대성 이론. 이 질량이 이렇게 압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압축이 되면 뭐가 생겨요? 질량이 압축이 되면 뭐가 생길까요? 열이 생기겠죠. 그죠? 네, 이게 지구 에너지입니다. 이게 지구가 갖고 있는 거대한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그런데 지금도 지구는 식어 있지 않아요. 그죠? 어딘가에는 화산 폭발할 것 같고 어딘가에는 땅속에 용암이 흐르고 이런 열 에너지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되게 중요해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지구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에너지 공급원이 어디일까요? 태양입니다. 네. 태양 에너지예요. 지구 에너지의 공급원 중에 가장 큰 에너지가 이 태양 에너지가 무엇을 만드는지 봤더니
기후를 만들어요. 기후. 오늘 날씨, 오늘 기후가 어떻지? 오늘 뭐 영하 4도야. 뭐 이런 거 기후 있죠. 기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해류를 움직여요. 해류. 막 물길을 만들고 메모가 썰물을 만들고 이런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구의 물을 순환시켜요. 계속해서. 정말 엄청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기 폭포 제가 저번에 그 뉴질랜드 가서 그 엄청나게 많은 폭포,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폭포수를 계속 보면서 관찰했어요. 아니 저 많은 물이 저렇게 나오면은 언젠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죠? 백두산의 장백폭포 아니면 뭐 지리산의 어떤 폭포 이렇게 보면 저 산속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폭포도 마르지 않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그 브라질의 엄청 큰 폭포들 그렇게 보고 있으면 쟤네가들이 언제 마르지? 생각하는데 안 말라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아요. 물이 순환해서 그래요. 이것도 에너지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 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폭포 진짜 거대한 폭포들 보시면 뭐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을 일으키고 또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모든 생태계의 에너지의 출발점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식물이 생겼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탄생했다.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태양을 숭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1월 성신 숭배 뭐 이런 소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태양은 뭐 신이나 뭔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하나의 공급처일 뿐입니다. 사실 공급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결국 식물이나 음식도 태양에서 시작한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원소는 같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좋고 맛있고 자기의 어떤 그 입맛에 맞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중력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중력 에너지. 보이지 않지만 지구 이 시스템에 가장 거대한 에너지가 태양이었다면 중력 에너지는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세포 안에 핵처럼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핵이나 유전자처럼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기와 바다가 지구에 붙어 있게 만들어요. 중력 에너지는. 우리가 중력 에너지를 거스르는 곳에 가면 우주에 가면 사람이 몸이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그 안에 가면 우주복을 입고 있으면 막 둥둥 떠다니죠. 네, 중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앉았다 일어나서 펄쩍 뛰면은 뛰어 있는 게 쉬워요, 붙어 있는 게 쉬워요?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중력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되게 뭔가 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죠? 어떤 떠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걸어 다니기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뭐가 신기해요? 공중부양이 신기해요. 와, 어떻게 제가 공중부양? 근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주 가면은. 중력 에너지를 거스르는 곳에 가면 저도 막 그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양반 자세 하고 있으면 붕붕 뚝 떠날 수 있어요. 이거 신기한 게 아니라고요. 단지 중력 에너지. 근데 사람 뭔가 거스르는 거 되게 좋아요. 막 신기한 것들. 자, 근데 이 중력 에너지가 인간과 생명체가 지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땅에 붙어 있는 것도 에너지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달과 중력 작용으로 이제 밀물과 썰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물이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중력은 지구 모든 에너지의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와 에너지의 개념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지구와 에너지의 개념 이제 좀 좁혀서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아시겠죠?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에요. 하나의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무슨 그 시스템이라고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는 그 안에 있는 사람, 동물, 식물 이런 살아있는 숨쉬는 생물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공급시켜 줄 수 있는 거대한 충전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땅을 걸어갈 때 우리가 도시, 서울 아파트, 뭐 시골 도시에 뭐 이렇게 아스팔트,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충전이 안 돼요. 방전이 되죠.
아시겠죠? 충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전이 되면 우리 몸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극도로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고 그 결과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프로들 보면 난 자연인이라는 프로들 보면은 암 말기에 뭐 10일밖에 안 남은 사람, 뭐 30일밖에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뭐 지리산 어디 뭐 설악산 어디 들어가서 그냥 뭐 거기서 이렇게 공기 마시고 살면은 갑자기 암이 없어진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술하거나 방사선을 해서도 없어지기 힘든 암이 어떻게 이렇게 큰 암이 죽을 사람이 병원에서 못 사는데 산에 가서 사냐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에너지 치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셔서 살았다, 좋은 물 마셔서 살았다 하지만 거기 가서 그 에너지를 경험한 사람들, 근데 그 에너지를 거기 가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뢰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 마음이 항상 불안하거나 나 죽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그 에너지를 못 받아들여요. 근데 가서 이젠 내가 살 것 같다,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그렇게 마음이 평온을 찾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자연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땅, 자연이랑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땅, 물, 숲, 바다, 태양, 바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첫 번째 안정을 줘요. 안정.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빗소리를 들으면 막 되게 시끄럽고 짜증날 것 같은데 잠이 잘 와요. 우리 리듬에서.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공부해야 되는 빗소리 때문에 짜증나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체는 짜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빗소리를 듣고 일부러 유튜브에 녹음을 해가지고 듣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람 소리 되게 좋아요. 대나무 소리, 바람 휘잉 부는 소리, 그런 것들, 바다의 파도 소리, 계곡의 물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는 막 짜증나,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쇼츠를 봐야 되는데 못 보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사실은 그 소리가 우리 몸은 되게 좋아하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구태 여러분들이 뭐 시골에서 안 찾아도 되지만 도시에선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막 녹음을 해가지고 장치해서 그것을 뭐 팔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그냥 자연에서는 의식 없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받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바람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계곡 소리, 이런 소리들을 이제는 더 확대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폭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들렸던 소리가 이제는 이 소리가 나를 치료한 소리야. 그 생각만 딱 바꿔도요, 우리 몸에 파동 원리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모르고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모르고 받아들여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 균형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균형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는 것도 균형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이라는 게 이 혈액의 균형, 영양의 균형, 대사의 균형, 이런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이 생겨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균형이 깨지잖아요. 이명도 생길 수 있고 불면증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장이 약해지고 위가 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균형이 흐트러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유기농 음식 많이 드셔도 과식을 해서 영양 불균형을 만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매일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공기 마셔도 호흡을 제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균형을 갖고 우리가 자연치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퍼펙트한 이 자연치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에너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네. 절대적인 것은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네. 그러면 이 지구와 연결된 에너지 치료 방식은 뭘까? 보통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맨발로 땅을 걷거나 자연과 접촉을 해서 얻는 것.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둘레길을 돌아다니거나 한우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나무를 한 번씩 안아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숲에 가면 나무 안아주게끔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많이 찍어 놓은 게 있고. 근데 아이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를 같이 포옹을 하면서 얻는 거예요. 나무와 안고 땅과 접촉하고 흙을 만지고. 그래서 실제로 흙장난을 하면 옛날 엄마들은 막 그냥 아이들 그 더럽다고 세균 많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막 그냥 흙 묻혀오고 막 그런 애들이 되게 건강해요. 땅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토피가 거의 없었어요. 아토피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과 접촉이 원활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피부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냥 위장병 있어도 피부 가렵고 신장병 있어도 피부 가렵고 간질환도 피부 가렵고 근데 병명은 없어요. 아토피나 피부염 아니에요. 그냥 가려운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지구 땅의 에너지를 전달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연결된 에너지 방식 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얼싱이에요. 우리가 땅을 밟거나 자연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꼭 맨발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연에서 걷기만 해도 거기서 에너지는 나옵니다. 하지만 맨발로 땅을 짚으면 그게 훨씬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명상하거나 생각하기. 이것도 지구와 연결된 에너지를 받는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숲이나 바다, 산에 가서 복식 호흡을 한다. 굉장히 좋은 행위예요. 거기서 내가 편안하게 평상 이렇게 의자를 펴놓든지 요즘에 낚시 의자 뭐 그런 캠핑 의자 같은 거 많잖아요. 그냥 차에다 놓고 하나 갖고 거기서 그냥 한 30분에 1시간 동안 충분히 자연과 교감하시고 바닷가 가셔서 돗자리 펴놓고 누워 계시고 산책하시면서 뭔가 평상 같은 데서 한 10분, 20분 그냥 운동만 하지 마시고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운동만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그중에 그런 곳에서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마음을 정리해 주는 거. 왜냐하면 결국 주체는 우리 몸이니까. 근데 우리 몸이니까 들어오는 통로가 불안정하면 사람의 어떤 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호흡을 하시고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에 되게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잖아요. 가면은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산에 예전에 이제 무조건 100대 명산만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실 제 포부 그 이름 있는 산들만 다 다니고 했는데 거의 이제 큰 산들은 거의 다 다녀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주변에 강의하러 가거나 어디 가면 그냥 좀 괜찮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서 한 10분, 20분 뭔가 생각도 정리하고 호흡도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가서도 하면 좀 색다른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또 에너지를 막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열어서 호흡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인식. 이거는 몸의 감각, 감정, 긴장을 알아차리고 이제 이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감사하거나 더 뭐 긍정하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존중 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 보호, 자연과 조화가 개인의 에너지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겠구나. 쓰레기를 덜 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들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 가서 우리가 쓰레기를 주워오는 것도 좋고요. 버리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뭔가 우리가 자연을 좀 사랑하거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본능적 어떤 태도들이 좀 나와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앞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환경에서 감각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감각 자극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리, 냄새, 촉각, 시각 이런 걸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요. 내가 자연에 가면 충분히 이제 흡입을 할 수 있잖아요. 피톤치드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뭔가를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녹색이구나. 저게 하늘은 파랗구나. 뭐 하늘 하얗구나. 구름 하얗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만지는 거예요. 솔잎도 만져보시고 독초 같은 거 만지지 마시고요. 네, 솔잎도 만져보시고 솔잎이 한 가지에 몇 개 있지? 이렇게 그런 것도 세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감각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자연은
자연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으려면 반드시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체적 회복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시간, 생체 시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햇빛입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우리가 자연에서 걸어다니고 활동하잖아요. 그 활동 시간에 비례해서 면역력이 향상하거나 운동 향상에 의해서 체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휴식을 하면서 자율신경이 안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신체적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정신적 치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거나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실제적으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치료를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게 있어요. 밝힌 것들이 첫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예요. 무조건 감소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가서 스트레스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가면 100이었던 것이 7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0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불면증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집중력과 정서 안정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연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대표적인 자연 치유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를 또 정리한 게 첫 번째는 숲 치료가 있어요. 숲 치료. 산림욕이라고 하죠. 산림욕, 녹색 환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산림욕. 두 번째는 해양 치료 있어요. 해양 치료. 해양 치료는 바닷소리, 염분, 미네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라워. 우리가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게 사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어서 몸이 알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일광욕이 있어요.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저기서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를 내가 받고 있다. 식물처럼. 적절한 햇빛에 노출을 시키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연 명상 호흡 통해서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고 흙과 식물과 접촉을 해서 감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점점 감각 기능이 회복이 돼요. 정말 신기한 게 요즘 한번 해보세요. 흙을 만지거나 농사지면서 풀을 뽑거나 밖에서 낙엽을 쓸거나 산책 다니면서 뭔가를 만지거나 그러다 보면요. 감각이 살아나요. 보통 50대, 60대, 70대 보면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죠? 감이 떨어진다 말 하죠. 감. 분명히 난 젊었을 때는 감이 되게 좋았는데 감이 떨어져요. 근데 그 감이 50대, 60대 상관없이 접촉을 하면서 감이 정말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딸기 주물럭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요즘에 손주들 그죠? 옛날에 엄마들이 하지 마 했던 것도 요즘에 딱 넣어놓고 바가지 놓고 너네 먹어 하면 애들이 주물럭거려서 먹고 막 그래요. 옛날 엄마들 막 난리 쳤는데 지금은 그냥 놔둬요. 감각 기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감각 기능을 활성화시킨 아이들이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자연치유 방법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이런 매일 하는 것에서 좀 뭔가 의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주는 에너지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공명이라는 게 똑같은 소리 굽새 두 개를 놓고 한쪽을 치면 반대쪽이 울려요. 그죠? 굽새 두 개를 놓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 울립니다. 울림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 지구에도 공명하는 생명체,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전기 에너지, 생명 파동 이런 것들, 파장 이런 것들이 땅에 공명이 되면 그것이 사람에게도 울리게 돼 있어요. 실제로요. 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이 생명 자체를 오직 생명 파장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 자체가, 우리 몸이 인간은 이런 생명 파장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우주인들이 우주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훈련을 거친다 해도 막상 우주 캡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불면증이나 이제 이런 신체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요. 즉 인간은 땅과 접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사람은 어디와 교제해야 된다고요? 땅과 교감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지구의 반지름이
6,370km예요. 지구의 반지름이 6,370km인데 이 태양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정오가 되면 그 태양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태양풍? 태양풍에 의해서 지자기가 이제 지구 반지름의 10배까지 미쳐요. 엄청납니다. 10배까지 미치는데 이 반면에 이 밤이 되면 지구 반대편은 10배가 아니라 약 100배로 뻗어나가요. 지구 반대편이 100배 정도. 그러면 지구 반지름의 한 60배 거리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지구 반지름의 그 반지름의 60배 거리에 달이 있어요. 달이 있는데 이 지자기 파장에 의해서 생명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지자기 장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름달이 되면 막 저녁에 해가 미치거나 그런 거 있었죠. 괜히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장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얘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자기장이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데 단순한 예로 낮에는 지자기가 밤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잠을 오래 자면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자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요? 아니 한 3시간 주무셔 보세요. 진짜 피곤하지 않은 이상은 잠을 저녁에도 자고 낮에 자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기의 순환이 정체돼서 이 피로가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멍해지고 이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통해서 뭔가 지구의 에너지를 언제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은 땅을 망가뜨렸지만 땅은 여전히 생명 에너지를 지금도 공급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능성,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연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